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스스로 갑상선 저하증 증상으로 힘든 저는 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이트,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 닥터 진호의 이진호 원장의 영상들을 특히 찾아봤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의사입니다. 기능의학, 대체의학, 영양학적 접근을 통해서 갑상선과 호르몬 질환을 치료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독소, 즉 할로겐 원소가 갑상선을 굶겨 죽이고 있으며 이를 밀어내기 위해 고용량 요드와 메가 영양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비용이 저렴하다면 저도 치료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핵심 이론은 할로겐 경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환경에는 빵, 각종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브롬, 치약과 치과 치료 등에 쓰이는 불소, 소독수와 잔류 농약 등에 있는 염소 같은 환경 독소가 가득합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이들은 요오드와 같은 할로겐 원소입니다. 이 독소들이 요오드와 경쟁해서 수가 많은 쪽이 갑상선 호르몬 자리를 먼저 차지해 버립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제안하는 솔루션은 고용량 요오드 섭취였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높은 고용량 요오드를 복용함으로써 브롬, 불소,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그 자리를 진짜 요오드로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월 51kg였던 저는 나름 카니볼을 완벽하게 하려고 가공식품도 끊고 탄수화물도 제한했습니다. 그래도 체중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600g이 쪘습니다. 5월 들어서는 복통에 설사에 불면에 다시 변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이론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5월 12일에 요오드 영양제를 주문했습니다. 한 정당 2500 마이크로그램과 비타민 D와 B군 4종, 아이언과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용법대로 하루 일정을 복용했으나 유지 수준으로 먹으면 안 되고 고용량을 복용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16일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일정씩 총 75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목과 온몸이 불편했고 왼쪽 겨드랑이 및 임파선 쪽이 찌릿찌릿하고 입안은 헐고 잠은 설쳤습니다. 이때 의사 한 분이 제가 구입한 요오드 칼륨을 먹으면 효과가 없고 루골 요오드 용액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루골 요오드 용액 5%짜리를 구입했습니다. 19일부터 루골 요오드 용액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51.2kg였습니다. 전에는 카니볼 식사도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은 항상 버터 10g과 계란 1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저처럼 신진대사가 느려서 살이 잘 빠지지 않고 피곤해하는 저하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칼로리를 줄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몸이 영양 부족 상태로 알고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2구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은 직장에서 저탄수화물 식사로 하고 저녁은 다시 버터 10g과 반숙 계란 2구를 먹었습니다. 루골 한 방울이 6mg의 요오드라서 처음엔 2방울과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1000mg 일정을 섭취했습니다. 20일 체중은 51.1, 아침에 버터 10g, 계란 2구, 루골 2방울을 섭취하고 버터를 늘리기 위해 오전과 오후에 버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도 버터, 계란 1구, 루골 2방울을 섭취해서 이날 총 요오드를 24mg을 복용했습니다. 21일 체중은 51.1, 소금을 섭취해야 독소 배출이 더 잘 된다고 해서 소금물을 기상 직후에 300ml 마시고 이때부터 아침 식단을 버터 10g, 계란 2구, 루골 2방울로 고정해서 섭취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저녁은 생선과 밥을 먹고 소금을 추가한 루골 2방울을 섭취해서 총 24mg의 요오드를 복용했습니다. 22일 체중은 51.4,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카니보 식사 시에도 소금이 필요한데 제 몸에서 소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버터 커피에도 루골 복용 때도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상 직후 소금물과 식사 루틴대로 아침 식사와 루골을 복용했습니다. 루골 복용 이후 변비는 없어졌는데 오전에 머리가 약간 띵하더니 설사를 했어요. 속도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는 다시 괜찮아졌어요. 저녁에도 루틴대로 식사하고 루골을 복용했습니다. 23일 체중은 50.7, 어제보다 700g이 빠졌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세포의 흡수율을 높이고 독소 배출 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2정씩 하루에 6000mg을 복용했습니다. 아침에 소금물 300ml, 버터 10g, 계란 2구, 루골 2방울을 복용하는 것을 식사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루틴대로 소금을 첨가한 버터커피를 마시고 루골을 한 방울 추가했습니다. 저녁 식후 이번에는 루골을 3방울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루골을 총 6방울, 그러니까 36mg을 복용했습니다. 24일 체중은 50.7, 아침 식후 평소처럼 복용하고 점심때만 루골을 한 방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7방울을 섭취했습니다. 42mg이죠. 다쳤던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가끔 유방과 옆구리 위쪽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육, 지방, 점액이 분비되는 모든 곳, 유방, 눈, 입 등 온몸 전체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 쪽에 혹이 있다고 지난 건강검진 때 나왔는데 요오드가 들어가서 그것이 줄어들려나 하는 희망 섞인 상상을 했습니다. 5월 25일 체중은 51kg, 300g 상승했습니다. 아침부터 여행을 가느라 혹시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거나 하면 곤란할까봐 루골을 저녁에만 3방울 복용했습니다. 26일 체중은 51.3, 300g 또 상승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루골을 3방울 복용했습니다.
배가 아프지는 않는데 불편하고 설사가 났어요. 그래서 점심때는 루고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너무 피곤하던 제가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루고를 3방울 복용했습니다. 총 6방울, 그러니까 46mg을 복용했습니다. 27일 체중 51.1, 200g이 빠졌습니다. 루고를 아침 저녁으로 3방울씩 복용했습니다. 설사나 복통, 변비 이런 건 없는데 지끈지끈한 두통이 경미하게 계속 있었습니다. 요오드가 머릿속을 청소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28일 체중은 51kg, 100g이 빠졌습니다. 이날은 루고를 점심때 2방울 추가해서 총 8방울, 그러니까 48mg으로 늘려봤습니다. 6방울에 몸이 안정적으로 적응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몸속 독소 배출을 빨리 빼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8방울이 과했는지 밤새 몸살을 앓았습니다. 입천장이 헐고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명현 반응이 너무 과한 듯 했습니다. 29일 체중은 51.2, 200g이 상승했습니다. 밤새 고생을 해서 다시 6방울을 한동안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요오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오드 칼륨 형태보다 루골 요오드 용액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독소 배출을 돕기 위해 소금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네 번째는 또 독소 배출을 돕기 위해 비타민C 섭취량을 6000mg으로 늘렸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량을 줄이거나 칼로리를 줄이면 대사 기능이 더 떨어져서 살이 더 찐다고 해서 식사를 충분히 먹되 탄수화물, 가공식품, 설탕 등의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여섯 번째, 루골 요오드 용액을 8방울 복용하니까 명현 반응이 너무 심하게 와서 몸이 비교적 안정적인 6방울, 즉 36mg을 한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저하증 증상 이후 처음으로 머리가 맑은 오후를 경험했습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변비가 없어졌습니다. 자, 저희 실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